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비놈 스카이레이크를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 한인타운에 근접해 있다는 점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저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한인타운의 위험성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뭐 많이 비싸고, 또 이제 중국의 그런 현상들 중에 임대료가 이제 점점점 비싸집니다. 외국인들의 수요가, 그리고 돈 많은 한국인들 위주로 한인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그
그 주변의 상권이 일대가 임대료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가든 그리고 주택이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임대료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가 그 주인들이 그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점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처음에는 한인타운 상권에, 한인 상권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조금만 이 생활에, 이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하나만 사도 이 전 하노이 시내가 내 사정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돼요. 여러분들은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내가 어디 슈퍼를 가고 싶어, 어디 뭐 물건을 사러 쇼핑을 하러 가야 돼. 그러면은 차로,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마트 기준으로 차를 타고 가더라도 최소는 거의 한 최소 10에서 15분, 20분은 걸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던 서울 집에서는 그 대형 할인마트 가는데 이거 주차하는 데까지 제가 보니까 한 20분? 한 3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시간대면은 충분히 내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오토바이 한 대만 사도 이렇게 그 어떤 생활이 달라지는데,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데, 굳이 미딩 그리고 굳이 스카이레이크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뭐 그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미딩의 그런 그 미딩의 경치를 내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카이레이크를 사시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거기에 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미딩펄이라든지, 미딩펄에서도 굉장히 미딩이 가깝거든요. 오토바이로 치면 5분이면 오고요. 아마 자전거로 오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물론 저 자체는 한국 식당에 제가 사실 미딩에 거의 오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미딩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음식을 먹으려고 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불하는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얻기가 힘들고, 내가 지불하는 것에 대부분 그 이하의 퀄리티를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로컬의 음식이나 로컬의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찾아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그런 거리나 이런 것들이 편하시고 한국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거기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비싼데도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월등하게 4분의 1 이하로 인건비가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물가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 비싼 것에 사실 저는 솔직히 불편함을 느껴요. 이런 불편함은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맛이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딩이 그런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더 좋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개선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이미 넘어섰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그 비싼 임대료를 전가시키고, 또 물가가 비싸지고, 또 단가는 또 낮게 하기 위해서 퀄리티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되다 보면요, 금방 이 상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좀 능력이 있고 맛으로 승부하고 퀄리티로 승부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가게들은 굳이 미딩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미딩에 굳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점점점 벗어납니다. 미딩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해요. 이탈하게 되면은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탈하고, 또 그 맛에 자신 있는 사람들도 이탈합니다. 같이 끼리끼리 그런 어떤 이탈하는 곳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미딩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탈하는 곳으로 맛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중국의 상해에 있을 때와 그 중국의 상해에 있을 때 한인 상권의 몰락과
지금 이 미딩에 있는 이 한인상권의 그런 모습이 너무 비슷해요. 그 몰락 직전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스카이레이크가 미딩에 있다고 하지만 굳이 미딩에 이렇게 딱 붙어있지 않아도 돼요. 오토바이 걷는 거리 있지만 이 스카이레이크가 미딩에서도, 스카이레이크에서 미딩을 갈 때도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꽤 많을걸요. 걷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아무리 같이 따닥 붙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그 가격에 스카이레이크를 사는 것보다 저는 그런 좀 외곽에 위치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예상이 되는 곳들, 그리고 비교적 가성비가 좋고 좀 저렴한 곳들을 찾아서 저 같으면은 그런 곳을 찾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미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상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스카이레이크는 두 번째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이 호수 부분입니다. 호수가 제가 알기로 2019년 2020년 말에 완공이 된다라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비농 측과 상의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 당초 뭐 30헥타르에서 16헥타르인가요? 그걸 호수공을 조성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축소되면 축소되었지, 그게 더 그대로 이행되거나 더 커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미 가격은 그거 최소한 동등한, 그 계획과 동등한 면적의 호수공원을 이미, 호수공원의 가치를 이미 반영한 가격이 스카이레이크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금싸라기 땅을 호수로 조성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돼요. 가뜩이나 펀더멘털이 지금 부족해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그 호수공원의 계획을 원안에서 훨씬 더 축소하면서 그 축소된 면적만큼 그 주변에 빌딩이라든지 오피스 상가들이 들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시내 중심에 있고, 또 그런 외국인들의 수요가, 한국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수요가 몰려드니까 거기에 어떤 오피스 임대나 그런 수익 사업으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베트남 재무 건정상 더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미 호수공원을 반영했고, 호수공원이 너무 비대하게 크게 조성이 돼 있던 비놈 스카이레이크 프로젝트였지만,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게 원한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그만큼 큰 공간을 호수로 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수익형으로 수익형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일단 4년간 관리비를 면제해 주면서 그 호수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한 2번, 3번 정도 그 원안에서 호수공원 계획이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삽도 푸지 않았었어요. 그때 2018년 여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거의 삽도 안 푼 상황이었는데 거의 다 풀밭이었어요, 거기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까지 호수의 그 시공이 더뎌지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정부 쪽에서 계속 리뷰하고 그 시간을 끌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이 리스크가 있다, 조성이 안 될 확률이 크다, 원한대로 조성이 안 되고 대폭 축소가 될 확률이 크다. 하지만 그 축소된 그 호수공원이 넓게 원한대로 될 거라는 가정 하에 비놈 스카이레이크의 가격이 책정이 되었었다 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비놈 스카이레이크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비놈 스카이레이크는 그 외국인 30%를 제일 처음 넣는 레코드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 외국인 30%를 초과한 기록을 낸 것은 비놈 디캐피탈이 최초였습니다.
비놈 스카이레이크는 3개월 정도 비놈 디캐피탈보다 먼저 분양을 시작했지만 베트남인들이 80%, 85% 정도로 구매했고 외국인들이 15%를 구매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팅에서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치만 보고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베트남인들이 스카이레이크를 좋아하는구나 선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베트남인들 돈 없는 베트남인들 대출 땡겨서 많이들 사요. 그래서 사가지고 한국인들한테 비싼 가격에 임대를 해서 수익형으로 끌고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녁에도 제가 비듬 스카이레이크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한 20% 정도, 한 15% 정도가 불이 켜진 상태거든요. 저녁에 그 정도 실거주를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거주하려고 산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 거주하려고 산 사람들보다 임대를 주려고 산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대를 주려고. 왜? 한국인이고 한국인 비딩 상권이고 미딩이 또 발전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이미 예상들은 다 하고 있었고 미딩에 뭐 비싼 임대를 불러도 한국인들 외국인들 돈 있으니까 비싼 데로 준다는 소문이 소리 소문 없이 돌고 있었거든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돈 많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내는 거 괜찮지 않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눈 돌아갈 정도로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돈은 많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니까 외국인들 당연히 돈이 우리보다 무조건 많다라는 생각도 있고 글쎄요 어떤 일종의 피해의식도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더 내게끔 그래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도 있는 거고 외국인이니까 더 비싸게 내야 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려고 많이 산 사람들도 많을 거고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꼽살이 껴서 한국인 구매자들도 마찬가지로 비싸게 임대료를 낼 거고 그렇게 해서 미딩 상권을 유지시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은 계속 임대가 안 될 거고 결국에 버티지 못해서 서로 앞다퉈 임대료를 내리고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인들 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 임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상권에 의지한 그 아파트 프로젝트는 절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좋아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파트 입지 보실 때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하실 때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어야 돼요. 베트남인들도 외국인 못지않게 좋아하는 지역이어야 제가 볼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반드시 반작용으로 역풍을 맞거든요. 이런 한 곳만 월등하게 이제 높게 인기를 추구했던 곳들은 반작용이 그만큼 커져요.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스카이레이크는 구매를 아직 안 하시고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스카이레이크는 호수공원이 조성이 개발이 이제 추가로 한번 수정이 되기까지 아니면은 호수공원이 다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크다. 괜히 피를 20% 30% 더 주고 오히려 마이너스 20% 30%가 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저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고 비놈 스카이레이크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다. 근데 사느냐? 저는 사지 않는다에 선택하겠습니다. 저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미팅을 자주 가진 거의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안 가요. 거의 한국 식당 거의 안 가요. 거기 있는. 그래서 한다면은 굳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미팅펄이나 비놈 스마트 시티나 이번에 새로 하는 비놈 스마트 시티나 미팅펄이나 아니면은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오션파크 비놈 비놈 오션파크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거리 뭐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미딩에 집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요. 미딩에 집착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생 초보들, 아예 뭐 이동할 때 그랩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야 불편하실 수 있어요. 미딩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조차 미딩에서 한두 달만 생활해 보시면은 세마이 하나 구입해서, 오토바이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뭐 지내다 보면은, 아 내가 왜 여기 있었지,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수요가 제가 볼 때는 꾸준하지 못할 거예요. 꾸준하지 못하고 계속 로테이션이 될 겁니다. 로테이션이 되다가 어느 순간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은 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임대를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레이크는 사지 않는다에 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호수공원이 과연 조성이 될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인상권이 과연 이대로 인기를 계속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인들 유동인구들이 빠지는 추세인지 혹은 들어오는 추세인지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단순히 거리에 좀 한국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레이크는 한번 두고 보셔라.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은 더 두고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리고 월세로 사실 분들 역시 스카이레이크의 미딩의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미딩펄이라든지 그린베이라든지 디캐피탈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한인상권에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서 그 나름들의 매력적인 로컬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스카이레이크 리뷰를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다른 또 좋은 프로젝트로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해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